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유럽 최대 은행 HSBC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HSBC는 암호화폐 관련 자리에 대한 공고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작년 미국 특허 상표청에 암호화폐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만 봐도 결국 HSBC는 암호화폐 시장을 기회로 보고 있고 다가오는 1, 2년 내 기관의 진입과 그리고 개인의 투자 활성화에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 속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은 결국에 정부가 기술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관련이 매우 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영국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3살짜리 아이처럼 도형을 억지로 잘못된 구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이 비유를 했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라이버리와 SEC 소송 최종 심리에서 법정 조언자로 참석한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미국 지방판사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SEC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SEC가 재평가 받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3가지 실제 케이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얼마 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라이브러리와 SEC의 최종 심리 결과, 두 번째가 리플과 SEC 소송 결과, 세 번째가 FTX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이 3가지 케이스가 뒷받침이 된다면 SEC에 대한 시장의 설득력 있는 비판이 결국 의회의 조치로서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경우는 리플이 이번 4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23년 상반기에는 리플과 SEC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기술을 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20% 넘는 주가 상승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인베이스의 주가 상승률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의 주가 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투자 기관에서 등급 하락을 받은 신세였다가 올해 주가는 벌써 $6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코인베이스 상대로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79개의 디지털 자산을 판매함으로 피해를 줬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를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함으로써 코인베이스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런 집단 소송이 특히 미국처럼 소송 문화가 활성화된 곳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지금 손실이 많으면 그 이유를 나보다 남에게 찾고 싶어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돈과 관련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심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내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투자하기 전 공부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 소송은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거래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거래소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속해 있다는 코인베이스의 이용자 약관과도 완전히 모순된다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은 이러한 배경이 근거가 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코인베이스의 꾸준한 상승세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불을 쟁취한 사람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코인베이스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사면 분명 1년 뒤에 큰 수익을 얻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투자를 못했는데요.
공포시장이 가격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그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가 정말 문 앞에 다가왔나 봅니다. 기사에서는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하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까지 투자 옵션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규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옵션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긍정적인 것은 현재 거래소들의 서비스나 수수료에 있어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점이 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수익이 적지 않을 텐데요. 기사에서는 최근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과 비교해서 약 70%까지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거래소 수수료가 수익의 대부분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 거래량이 2021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매년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6일 금융위가 STO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융위 방침은 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발행은 발행사가 그리고 유통은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발행사와 유통사의 분리를 통해서 올해 기존에는 발행과 유통을 함께 했던 회사들에 대한 인수와 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TO 종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얼마나 커질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